지난 토요일 밤 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20대 대학생이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잠든 뒤에 실종됐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가족들도 애타게 찾고 있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저희 심층 취재팀의 김숙모 기자가 어제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김숙모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밤에 나갔다가 일요일 새벽에 실종이 된 거죠. 네. 실명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정민 씨. 네네. 예. 지금 친구와 함께 그 한강공원에서 함께 좀 자리를 했던 의대생 손정민 씨 당사자입니다. 근데 의대 1학 본과 1학년?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낮부터 오늘 새벽, 오늘 아침 새벽까지 좀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는 이제 현수막 정민 씨를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요. 전단지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새벽 같은 시각, 그러니까 새벽 3시에 거기를 간 이유는 정민 씨가 실종된 그 무렵의 그 상황을 좀 보고 싶어서 그러셨나 보군요. 네, 그 시간이 이제 추정 시각이긴 한데요. 네. 이제 지금 저희 한번 제가 다녀온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영상을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3시, 4시, 그러니까 정민 씨가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그 무렵에 그 장소예요. 반포 한강공원 그 장소를 다녀왔습니다. 네, 하필 근데 비가 내려서 당시 상황과 똑같이 이렇게 유추할 수는 없었는데요. 네. 근데 대신 이제 저 화면에서는 현장 모습을 보고 계시긴 한데 인근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분의 말씀을 좀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주말 새벽에는 시민들이 제법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기를 저도 가봤거든요. 저기가 이제 토끼골 통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랑 연결이 돼서 사람이 무척 많은 곳이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토끼굴, 요즘은 이제 반포 나들목이라고도 하시는데 그 일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당시 근무를 했는데 그날 주말에도 근무를 했는데 네. 사고 얘기 같은 이런 특정한 얘기는 듣지 못했고 저희가 또 한강사업본부 반포 안내센터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사고 당일 특이점이 있었냐. 근데 특이점 내용은 없었다고 하네요. 근데 다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CCTV가 없어서 그 현장 딱 장면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CCTV 저쪽을 비추는 CCTV는 사생활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없다면서요. 그것도 그렇고 또 공원에서는 시설물 관리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 이 한강 인근 그러니까 강가에는 네.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럼 CCTV 없고 목격자도 없고. 목격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네. 당시 상황을 정민 씨 아버님으로부터 직접 들으셨다고요? 네, 어제 낮에 들어봤습니다. 듣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좀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예. 3시간부터 4시간이 제일 조금 특정이 되는 것 같아요. 특정되는 첫 번째는 확실한 추억 기억만 하면은 2시에 여기서 찍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2시에 둘이 있는 건 100% 맞는 거거든요. 네네. 아들이 친구를 찍어준 동영상이 아들 핸드폰에 있으니까 2시에 여기 있던 건 확실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아들 친구가 저기 나들목으로 4시 반에 나간 것도 확실히 찍혔으니까 2시와 4시 반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주장이거나 추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만 확실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건 2시부터 4시 반 사이인 거거든요. 새벽 2시 반, 일요일 새벽 2시는 확실하다라고 지금 아버님 말씀하신 건 네네. 전화기에 영상 찍힌 게 있다면서요? 네, 이제 그 휴대폰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지난주 토요일 밤에 친구를 만난다고 11시에 친구를 만난다고 반포 한강공원으로 나갔고요. 정민 씨가. 네. 그리고 정민 씨 어머니와 다음날 일요일 새벽 1시 30분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그거는 또 남아있고. 그리고 정민 씨 휴대전화를 지금 이제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데 이 2시쯤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그 동영상 촬영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둘이서 네네. 자기가 먹는 걸 이렇게 막 셀카 찍고 네, 이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있군요. 그리고 SNS에도 사진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정민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가 4시 30분쯤에 잠에서 깨서 이제 혼자 집으로 귀가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2시간 반 이렇게. 영상을 찍은 2시부터 친구가 깨서 집으로 온 4시 반까지 2시간 반의 공백.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객관적인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그 사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정민 씨 친구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새벽 3시 반쯤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이 정민 씨, 그러니까 정민이가 취해서 자고 있는데 깨울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네네. 근데 이 말에 이제 친구 어머니는 그럼 빨리 깨워서 보내고 정민이 보내고 네. 그러니까 들어와. 너도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친구가 이제 다시 잠이 들었나 봐요. 다시 잠이 들고 4시 30분에 일어나서 이제 소지품을 챙겨서 집에 이제 귀가를 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 4시 반에 깨서 돌아올 때 친구가 네. 정민 씨를 봤대요, 못 봤대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데 3시 30분에 이제 이게 그 3시 30분에 전화를 해서
뭐 깨웠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4시 30분 상황은 일단은 친구가 반포 나들목을 지나는 장면은 나왔는데 네. 집에 가가지고 혼자 돌아간 경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정민 씨가 그때 자고 있었는지 어디 없어졌는지 그것이 정황이 기억 안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바로 이제 찾으러 나간 상황인 거죠. 아까 3시 반에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정민이 자고 있어요. 그럼 깨워서 보내. 엄마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들만 혼자 오니까. 그렇죠. 그럼 정민이 갔니? 이제 물어보셨겠죠. 그 친구가 기억이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같이 가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집이 근처인가 지금. 보네요. 네. 지금 그 집이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곧바로 연락하는 이제 집에 부모님한테는 이제 연락을 했냐 이게 또 그런 관심사긴 한데 정민 씨 부모님한테 연락을 바로 했냐 예. 이게 관심사긴 한데 네. 이제 당시 곧바로 연락보다는 일단 먼저 찾아 나선 것 같아요. 친구가 네, 친구 네. 부모님이랑. 예, 그래서 정민 씨 이제 그런데 먼저 찾아 나섰다가 찾지 못하자 정민 씨 어머니께 이 전화로 상황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민 씨 아버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우리한테 알렸냐? 그렇죠. 그분들한테 정민 씨 부모님한테 연락이 간 게 5시 반이에요. 그렇죠. 사실 반쯤? 전화를 일단 찾아보고 네. 4시 반에 아들이 들어왔는데 상황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네. 나가서 찾아봤는데 이게 좀 이상하니까 5시 그때 반에. 정민 씨 부모님한테 그게 연락. 이제 5시 반쯤에 전화한 거죠. 자, 정민 씨 아버지 얘기 들어보죠.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조금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좀 보시는 그 부모님들한테도 저희가 2가지 물어본 거거든요. 3시 반에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우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우리한테 얘기하면 됐는데 왜 그걸 그렇게 안 했는지, 우리가 전화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추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를 찾을 수 있었는데 왜 전화 안 했냐고. 그러면은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제가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고, 2번째는 4시 반에 그래서 아들이 왔는데 상식적으로 그랬을 때 온 가족이 동원해서 찾으러 오진 않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미안한 것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고 그때조차도 우리 집에서는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아들 핸드폰이 없는 걸 알았으면 아들 핸드폰이 있나 전화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핸드폰 부분인데요. 네. 정민 씨의 핸드폰을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다. 네네. 자,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친구 어머니로부터 5시 반쯤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정민 씨 부모님이 찾아 나섭니다, 다시.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정민 씨 어머님이 아들 전화로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전화 거는 그렇죠. 거죠. 근데 휴대전화를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친구가 자신의 아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으니 아들이 그러면은 이 친구의 전화를 가지고 있나? 라고 해서 전화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한 6시쯤 됐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계속 안 받았다가 네. 7시쯤에는 전원이 꺼진 걸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 둘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네 전화를 우리 정민이가 가지고 있겠네 해서 이제 그 친구 전화로 계속 어머니가 걸어보는데 6시 반까지는 신호가 울렸고 6시까지는 이제 계속 6시까지 그렇죠, 울렸고. 그렇죠. 근데 7시쯤에 이제 전원이 꺼지는 7시부터는 걸로. 그냥 전원 꺼짐으로 나온다. 네. 그렇게 근데 나온 거죠. 폰이 두 사람 종류가 달랐다면서 하나는 갤럭시 하나는 아이폰. 꼭 바뀌었. 네네네. 술 취하면은 뭐 하기는 뭐.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 이제 추정이고 이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건데요. 네. 예. 그래서 근데 보면은 아까 저희가 3시 반쯤에 친구가 자신의 어머니께 전화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는 친구가 본인 휴대전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시간에는 안 바뀌었네요. 현장에 휴대전화가 2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휴대전화 2대가 있고 자기 전화로 자기 집 걸었으면 그때는 안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특정이 3시 반 쪽으로 좀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정민 씨 가족과 그러니까 정민 씨와 친구 네. 또 그 가족들 사이는 뭐 평소에도 좀 알고 지내던 그런 가까운 친구 사이인가요? 네네. 저희가 이제 아버님한테 좀 상황을 들었는데요. 평소에도 잘 알고 이거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예요? 네, 거의 그 같은 지역에 그 아. 가까운 지역에 있고 이 친구는 또 정민 씨의 가장 친한 친구 3-4명에 꼽힐 정도로 아주 가깝고 가족들끼리도 또 서로 잘 알고. 가족들끼리도 잘 알고 동네 친구면서 학교도 친구입니까 지금?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학교는 학교까지는 모르겠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네. 자, 그렇군요. 그런 상황. 경찰이 그 친구 휴대전화는 확보를 했습니까? 네, 이제 이 친구의 휴대전화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위치 추적 결과 네.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이 용산구 서빙고동 기지국인 거예요. 근데 서빙고동은 강북 지역이잖아요. 지금 여기 반포 잠원 쪽은 강남이고 네. 그래서 정민 씨 아버님이 이제 잠수교를 건너서 강북 지역을 찾았는데 네. 사실 이 기지국 위치 추적이라는 게 반경 2km 이내를 표시하는 거라서 정확한 위치는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는 기지국이 나오는 거지. 기지국이 나오는 거니까. 예, 예. 그러니까 서빙고동 기지국이 나오는 거면 그렇죠, 반포까지 그렇죠. 커버가 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도 이 위치 추적 특성상 강남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뭐 이제 놀라셔가지고 네. 직접 반포 한강공원에서 기지국 위치 추적을 해 보니까 강북으로도 표시가 된다는 점을 본인께서 이제 확인을 또 해보셨던 전화기가 거죠. 바뀌어가지고 친구 전화를 가지고 정민 씨가 사라진 거면 그 휴대전화 위치가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그걸로는 알 수가 없는 상황. 디테일하게 딱 콕 집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대대적인 수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상황 이게 반포 그 인근 현황도인데요.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그 주변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반포대교와 이제 잠수교가 있고 죄송합니다. 그 빨간 원이 네, 빨간 원친 곳이 네네 상류 지점인데, 그러니까 한남대교 방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과 소방당국, 뭐 한강 경찰대 등이 뭐 드론과 수색견, 헬리콥터 등을 활용해서 네. 뭐 수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흔적을 찾지는 못한 상태고요. 그 반포 순환 구조에 대해도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네. 하루 2번 또 이렇게 한강을 계속 또 순찰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상황은 뭐 마찬가지고요. 예. 그 친구에 대해서 최면 기법,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억을 못하니까 최면을 걸어서 그 기억을 좀 더듬어 보는 그런 수사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뭐 경찰은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하다 보니까 이 최면 기법을 활용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난 월요일 1차로 한번 했는데 당시에는 친구가 최면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서 조사 자체를 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까지 다시 재조사를 한번 했고 네. 이 결과는 조금 분석해서 나오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2번의 최면 조사를 한 상태. 그러니까 월요일과 어제 한 거죠. 어제 오후에. 어제. 네. 이제 일각에서는 거기가 한강 근처니까 술 마신 곳이 뭐 안타까운 추정입니다만 물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친구나 제3자하고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겠느냐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 네. 그래서 우선 제가 당시 상황을 보기 위해서 직접 물의 깊이를 한번 가늠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런데 지금 김승모 기자가 서 있는, 여러분 영상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기 위로 올라가면 술 마신 곳이에요? 네, 바로 바로 거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바로 데는 아래? 바로 강가죠. 근데 지금 한 저 다이어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깊이가 약 30cm에서 40cm 정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뭐 변수는 서해 만조 때는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이 돌멩이 있는 가로부터 1m를 걸어가도 30cm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발을 디디자마자 푹 떨어지는 구조는 전혀 아니네요. 어느 시점까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깊지 않은, 수심이 깊지 않은 상황. 수심이 그 앞에 한 몇 미터까지는 깊지 않고 네. 그 다음은 깊어질 수 있지만 네. 다만 뭐 이제 사고가 꼭 저 지점이냐 이런 변수, 그 다음에 뭐 오늘도 새벽에 갔다 왔는데 오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수위가 저거보다는 사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예. 네, 지금 이 아버지도 아들 휴대전화를 봤을 때 뭐 당시 친구의 다툼이나 문제점 혹시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좀 여쭤봤습니다. 네.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 마음은 좀 아버님도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마음 좀 아버지 말씀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죠. 내가 왜 정민의 핸드폰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집에 와보니까 주머니에 있더라. 라고 하니까. 그러면 3시 반에 자기 전화로 전화했는데 4시 반에 집에 올 때는 제 아들 핸드폰을 가져온 거잖아요. 우리 아들은 갤럭시고 그 애는 아이폰인데 그거를 모르고 가져갔다는 거는 좀 어렵긴 한데, 술 취해서 결국 못한다는 사람한테 더 이상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저 친구가 인터뷰한 영상, 짧은 이 호소 영상을 제가 봤는데 친구도 찾아달라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친구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누구를 의심하고 뭐 이렇게 몰아가고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찾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에 주목해 주십시오. 실종자를 찾는 전단지입니다. 정민 씨 저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옷차림
설명 좀 해주세요. 마지막 옷차림. 네, 마지막 옷차림은 실종 당시에는 긴팔 셔츠를 입었는데 그 회색과 흰색, 검정색 무늬가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고요. 검정색 바지와 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흰색 나이키 운동화에 검정색 바지, 회색 반팔티, 긴팔 셔츠를 위에 입고 있었던 대학생 발견하시는 분은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모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